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최근의 장세의 흐름을 제가 이름 하나 붙여봤는데요. 트럼프 장세라고 명명했습니다. 예,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물결 때문에 울다가 또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추가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물론 뭐 핑계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또 올랐는데요. 이 트럼프 정책에 미국 정책에 일희일비하는 장세 계속 나타납니다. 예,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미증시, 뉴욕 증시 역시 이런 것들이 우려감이 좀 발목을 잡혔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보니까 0.26% 조금 밀렸고요. 미국은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졌는데요. 다우는 이제 25,000선 역시 밑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잘 가다가 이제 조금 더 주춤합니다. 0.2% 정도 밀려났는데요. 오늘 3월 16일, 3월을 정확히 절반을 지나가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난달 말에 코스피가 2,420선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2,490선 올라왔으니까 3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부는 그래도 지수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관건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죠. 계속해서 그 내용을 주목하고 있었고 기다렸던 건데요. 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장은 또 어떤 반응을 하려는지 다음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생각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월 16일 금요일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마켓 시그널, 시장의 흐름들, 신호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발 무역전쟁, 특별히 중국을 겨냥한 G2 간의 격돌이 이어지는데 의외로 중국 측의 반응이 뭐 좀 아직 세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불안하다? 저 이런 생각도 들고 내지는 이제 미국이 물론 내부 정치적인 이유이지만 좀 쫓기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좀 다르게 봤었던 거는 네. 중국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 그냥 요약하면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반대한다. 예.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지난번에 철강 관세 때렸을 때도 이 파급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넘어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에 나와서 시황을 얘기할 때, 이거 뭐,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좀 이따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의 맞대응이 나오게 되면, 이건 실제로 펀더멘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이 맞대응을 하지 않는 거, 뭐, 오히려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제가 이미 이 표는 이번 주 초에 보여드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리고 이 옆은 제가 기사를 캡처를 한 건데요. 이 600억 달러에 대한 이 600억 달러 사이즈의 중국의 추가 관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거 60조죠, 60조. 예, 뭐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것도 뭐 300억 달러 이렇게. 네, 300억 달러 얘기도 나오대요. 예. 미 언론마다 약간씩 차이가 예. 있긴 하던데, 300억 달러든 600억 달러든 안 나가던 돈 30조, 60조 나가는 거고, 뭐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미국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적자가 떴는데, 라는 부분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타겟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때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3종 패키지라고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관세 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 기업들 중국에다가 직접 투자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자본 규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비자 발급 중단. 이런 카드들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 나와 있는 기사들 좀 종합해서 읽어보면 한 1, 2주 걸린다 그래요.
예, 이거 뭐 분위기 잡히는데.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3월 FOMC 이건 뭐 오히려 뭐 괜찮을 거예요. 6월 달에 이 가이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겠지만 3월 FOMC에서 큰 폭으로 뭐 점도표의 상향이라든지 뭐 물가의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즉 이번 3월 시장에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FOMC를 최고의 변수로 꼽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최고의 변수는 이 중국의 맞대응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 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하나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날 만한 이유는 적자폭이 이렇게 쌓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는 것, 여기 표현 문구에 하나 좀 보고 지나가면. 아니, 무역 수지나치들이 그랬지.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또 사실. 얘는 서비스 수지에서 그럼요. 엄청나게 뽑아가잖아요. 자본 수지, 서비스 수지 돈 버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도 예.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3,752억 달러의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봤는데, 네. 요거 1,000억 달러 줄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그림에서처럼 지금 이 적자액이 누적돼 있는 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이 정도에서 뚝 뭐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요만큼 떨어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실현 가능성 쪽으로는 제가 굉장히 낮게 봅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역시 예측 가능한 인물이 이 주식시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 국무장관 자리가 트윗질로 그냥 You are fired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우려들이 야 이거 혹시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가이드를 잡히게 된다면 여기 뭐 표현에도 써 있습니다만 지난번 철강 강세 나왔을 때는 뭐 철강 가동률이 떨어져 있으니까 철강 노동자들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싶었나 보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가속을 붙이는 이 보호무역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교역량을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단을 하향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펀더멘탈이 닫힌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3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FOMC보다 더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소매 판매 뭐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치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 주에 있어서 가장 기다리던 뉴스는 사실 이 소매 판매 뉴스였는데 핑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가이드는 0.4%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하는 수치였는데 발표치는 0.1% 마이너스가 떴죠. 핑계를 찾은 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소비재 중에 사치품을 제외하고 제일 비싼 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를 제외하고 소매 판매를 꼽아보니까 YOY 값으로 4.4% 늘더라. 그러면 자동차가 안 좋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밑으로 보니까 항목별로 보니 뭐 자동차 빼고 뭐 가솔린 빼고 뭐 이런 부분들 제끼고 나면 실질적으로 뭐 소매 판매 뭐 나쁘지 않더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면은 뭐 연말 쇼핑 시즌에 그 전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해서 연말에 소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이 연초의 소비가 상당 부분 이제 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뭐 한판이 뭐 이런 부분들 핑계로 많이 되니까 통상적으로 연초에 소비 지표가 좀 약하고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소비 지표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보고 소비가 꺾였습니다. 마치 소비 지표가 안 나오는 게 요즘 때마침 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빠졌어요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소 좀 해석이 좀 과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펀더멘탈 쪽으로 견주합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가장 큰 변수가 중국의 대응이기 때문에 어제 NDF 보니까 4원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제가 떨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플러스가 났죠.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나고 보면 사실은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쓸 수 있지만,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 증시의 이 무역 전쟁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는 이제 어제도 그렇고 아침에 이제 말씀하고 하셨지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좀 선방하고 돌려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차별화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다음 주 또 이제 FOMC도 있고요. 예, 가장 궁금증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 괜찮을 거예요 라는 부분보다는 그래서 오늘 시장 어쩔 건데 이게 더 궁금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차이 나는 점들은 어제 수급이 빠졌죠. 어제 수급이 빠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리드가 안 나왔어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약간이긴 합니다만 언더퍼폼을 찍었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 선물도 매도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 뭐 우리가 출발할 때는 뭐 별 무리 없어요 라고 출발했지만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어제 탄력성보다 약하게 보는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 디램 우리 시가총액 넘버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은 거래소 시가 비중으로 25%인데 이 25%가 똑 분질러지기 전까지는 시장 절대 급락 안 나온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제 제가 리포트를 한번 쭉 읽다가 좋은 자료를 찾아서 뭐 한번 공유하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예, 무슨 그림인가 궁금하네요. 이게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주가니까 이게 뭐 올라간다라 그래서 주가가 무조건 플러스가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강도 대비 얼마나 더 강하게 움직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쭉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죠. 삼성전자, 네, 위에가 하이닉스요.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떨어져요. 근데 그 바통을 이어서 하이닉스가 쭉 치고 올라갑니다. 네.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고요. 이제 시기적인 쭉 흐름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끊어지는 시점에서 하이닉스의 후발타가 나오고요. 삼성전자 선발을 끊고요. 재밌네요. 네. 하이닉스가 후발을 끊고요. 네. 이게 일반적인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상당 부분의 동행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여기서 하이닉스가 먼저 뚝 불러지던 뭐 삼성전자가 뚝 분질러지는 이슈도 별로 없지만 하이닉스도 뭐 시장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세가 남아 있을 겁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전히 스팟가와 고정거래가 기대감이 뭐 확연하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넘버 1, 2 쪽으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뭐가 관심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KRX 300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26일이니까 딱 다음 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주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부분은 FOMC 다음으로 아마 이 KRX 300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관련 상품들 출시되는 건가요? 그래서 관련 ETF가 이제 26일 날 출시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KRX 300, 뭐 우리 기대감들은 뭐 작년서부터 해서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IT 쪽에서의 코스피 200 대비 KRX 300의 포션 차이는 마이너스 2.1%니까 우리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찝어드렸던 것처럼 이 덜어내지는 쪽이었습니다. 채워지는 쪽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헬스케어죠. K200 시총 비중이 5.7%였는데 KRX 300에는 8.7%가 들어가니까 채워지는 대표 주자는 헬스케어였죠. 그래서 KRX 300 얘기 나오고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될 건 26일에 KRX 300 지수하고 코스닥 150 옵션 시장이 개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요거 나오고 나면 바로 뒤따라 가지고 이제 ETF 상품들 뭐 이제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을 모르는 거죠. 과연 뭐 예를 들어 저는 한투니까 킨덱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뭐 킨덱스 KRX ETF에 뭐 일반적으로 코덱스 얘기하죠 그냥. 네. 예. 코덱스 KRX ETF에 만약에 추정값이 많이 실린다. 그러면은 그 ETF를 돌리기 위한 해지 값들이 필요할 거고 실제로 현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시장이 먹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 그러지 않을 경우는 뭐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뭐 끝이 좀 미미한 뭐 용두사미 쪽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게임은 추종세가 얼마나 나오느냐 여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ETF 시가총액이 뭐 코스닥 150이니 뭐 레버리지 뭐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ETF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ETF 분위기 좋은 쪽에 KRX 300이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시장에서 추종자금 유입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아마 다음 후속타의 탄력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5분 남았는데 뭐 뜨거운 감자 같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제가 지난번에 현대모비스로 그냥 이럭저럭 재미를 보다가 한번 제가 바로 빼버렸어요. 모듈 사업에서 제가 적자 찍은 거 보고 아 이건 이제 가치가 없다 바로 찍어내 버렸는데요. 그 이후에 현대모비스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최근 나온 얘기를 하나 보시면 네. 이게 참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건데 예. 현대차는 어닝으로 시장에 비트하는 적보다 지배구조로 시장에 비트하는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적중률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결정은 안 하고 오래 가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근데 그러면 현대차 그룹 사라는 거냐? 뭐 이렇게 딱 집어서 네. 물어보시면은 글쎄요. 뭐 지금 그거 말고도 시장에서 만질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데 굳이 뭐 너무 초입 구간을 욕심내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네. 요즘 글로비스 주가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냥 나오는 반응이 아니거든요. 일단 이 첫 단추서부터 좀 살펴보면 근데 양치기 소년을 많이 해가지고 또. 그렇죠. 예. 첫 번째 단추는 이제 법상에 걸려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현물출자 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 이 시한이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럼 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대주주가 현물출자해가지고 이 지주사 만든 거 양도세 물어야 돼요. 그 이전에 현물출자한 물건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 양도세를 설립한 지주회사 처분할 때까지 이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 만들기 굉장히 수월한 조건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게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 되고 나면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결정하고 지주회사 완성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올해 한 6월까지는 적어도 한 5, 6월까지는 가이드 대충 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장에서 이런 거 기다리고 있는 뭐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벌써 많이 했어요. 네.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 쪽으로 갔는데 일단 현대차 그룹은 항상 말만 하고 안 움직였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을 시장에서 이제 쳐다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SK텔레콤 밑에 지금 하이닉스가 달려 있는데 이 하이닉스 끄집어 올리려고 이 SK텔레콤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중간 이 지주사격으로 분할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뭐 머지않은 시점에 뭐 대표이사가 다니면서 계속 기자들만 만나면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얘기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확 불이 붙었던 거는 이번에 현대건설 이 이사 주주총회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미리 공시하자는 네. 안건 공시를 보니까 이 조문구 회장님 재선임 안건이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생각 든 거죠. 시장에서 뭐 건강이 안 좋다라고 이제 소문이 돌더니 진짜 안 좋으신갑다. 그럼 이제 정의선 체제가 이제 드디어 출범하나 보다. 이 얘기가 이제 돈 거죠. 이 얘기가 돌다 보니까 바로 그날 글로비스가 10% 딱 뛰어 올라갑니다. 이 글로비스가 뛰어 올라간 이유는 뭐 명확하죠. 지배구조 보시면은 답이 나오는 건데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갖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가장 큰 기업 가치는 글로비스입니다. 근데 글로비스를 어디다 사용할 거냐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모비스가 현대차를 들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들고 있고 기아차가 모비스를 들고 있는 순환 출자 구조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을 하나 딱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모비스가 최상단에 서 있는 회사격이니까 현대차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모비스가 들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홀라당 갖고 오면 되는데 이러면 기아차 주주들이 화가 많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드는 건 뭐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해야 되겠다. 글로비스의 CKD 사업을 매각을 네. 해서 그 나온 돈으로 요거를 돈 주고 사자. 그러면은 이 정의선 밑에 모비스 밑에 현대차 밑에 기아차가 달리는 순환 출자 해소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시드머니 비상장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네.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거 얼마든지 또 스토리는 돈은 또 되죠. 나올 수 예. 있다. 근데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이제 바쁜데 더 이상 지체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온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어닝보다는 사실 지배구조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뭐 워낙 양치기 소년한테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예. 뭐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 이슈가 작은 이슈가 아니어서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SKT 주가가 이 규제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 전 오히려 이쪽을 한번 쳐다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들어가도 우리가 워낙 많이 속아서 예. 나왔을 때 들어가도 워낙 작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먹거리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먼저 들어가서 피곤해 봤기 때문에 뉴스가 좀 더 명확해지는 시점을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라는 부분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굉장히 관심 있고 계속 얘기하셨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언제일지 관심 많았죠. 모르니까요. 네네. 예. 정의선 부회장이 이 지분 구조 보여주셨지만 돈이 없습니다. 아니 정의선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게 몇 조 되겠죠. 그런데 네. 이 지분을 이렇게 확 살만한 그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구조 개편안이 막 나오고 있는데 요즘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으셔서 네. 좀 잠룡 예, 같고 예. 예. 지금 정의선 부회장은 뭐 전방으로 뛰어다니고 네. 있으니까 눈에 많이 띌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조만간 좀 있을 수도 있으니 네. 관심 있게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전일은 제가 아웃퍼폼 부르고 들어갔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아웃퍼폼을 부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수급이 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2,500선의 강한 양봉 돌파를 시그널로 보고 있는 시점인데 네. 아마 다음 주로 좀 밀어야 될 것 같고요. 음. 아마 FOMC 결과가 밋밋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경기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건 중국의 맞짱. 뭐 그 부분이 나오면 사실 FOMC 이슈고 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가장 경계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